잘 차려놓은 수학, 맛있게 이해하는 즐거움, 숟가락 락쌤이에요. 자, 뭐 할까 이번에는? 이번에는요, 계산 한번 해보자. 뭘 계산하냐면 정수와 유리수를 활용해서 우리 한번 계산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을 떠올리는 락. 자, 일단은요, 덧셈, 뺄셈, 에이, 그죠? 야, 우리가 덧셈, 뺄셈을 못해요? 하잖아요. 그러나 다 알아, 너희가 잘한다는 거. 그러나 불편하지만 요 방법을 따라와 주세요. 이거 뭐야? 한번 보세요. 자, 봐요. 자, 부호가 같은 뭐라고요? 부호가 같은 두 수를 덧셈해 볼게요. 현재 덧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푸냐면요. 이 규칙을 따라 주셔야 돼요. 두 수의 절대값을 합치고요. 절대값 배웠죠? 그냥 부호만 떼버리면 돼요. 그 다음에 공통인 부호를 붙여 주셔야 돼요. 자, 뭐라고요? 플러스 더하기 플러스는요. 플러스 부호 일단 쓰고 안에서 절대값을 합쳐주는 거예요. 가봅시다. 일단은 플러스 부호 두 개를 합쳤어요. 그쵸? 그래서 플러스가 됐습니다. 그 다음엔 3과 2라는 절대값을 합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5가 되는 거죠. 자, 실제 문제를 풀 때는요.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요 방식대로 푸셔야 되고요. 요건 참고만 하세요. 이거 알고 계시면 정말 좋아요. 자, 아무것도 없다면, 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면 시작점은 0인 거예요. 그 다음에 차례대로 가는 겁니다. 일단 오른쪽으로 몇 칸 갔어요? 플러스 3이니까 오른쪽으로. 그쵸? 3만큼 간 거죠. 그죠? 그 다음에는요. 오른쪽으로 두 칸을 더 갔대요. 그래서 얼마가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5칸을 간 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더 좋아요. 자, 그 다음에요. 이번에는 마이너스 더하기 마이너스를 해볼게요. 그럼 당연히 공통인 부호인 마이너스를 붙여주시고 괄호 안에다 절대값에 합을 해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를 더한다는 얘기는 딱 보자마자 공통부호가 마이너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마이너스 3의 절대값 3이고요. 마이너스 2의 절대값 2잖아요. 그 절대값을 합쳐서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요 방식대로 풀어주시고요. 다시 가볼게요. 아무 없다 0에서 시작을 했고요. 마이너스 3이니까 왼쪽으로 3칸만큼 간 거고요. 왼쪽으로 2칸만큼 가서 결과적으로 누가 되었다? 마이너스 5가 되었다. 알겠죠? 언제요? 부호가 같을 때. 그 말인즉슨 반전이라고 하긴 그렇고 뭐가 있겠어요? 부호가 다른이라는 친구가 나오지 않을까? 그죠? 자, 얘는 어떻게 하냐면 절대값에 차를 써줘야 된대요. 근데 그 전에 부호를 결정하고요. 부호는요. 절대값 큰 친구의 부호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알겠죠? 자, 뭐라고요? 플러스랑 마이너스 부호가 다른 두 친구를 더한대요. 그러면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붙이고 절대값의 차를 괄호 안에 써달라고요. 자, 플러스 3과 마이너스 2예요. 일단은 절대값이 이 친구가 크기 때문에 플러스 부호 붙이고요.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주는 거예요. 절대값만 봤을 때. 그래서 플러스 1이죠. 가볼까요? 0에서 오른쪽으로 3칸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2칸으로 왔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이 되는 거죠. 됐죠? 자, 한 번 더. 똑같은 얘긴데요. 마찬가지예요. 사실 야, 이거 둘 차이가 없는데. 자, 볼게요. 다만 이번에는 마이너스 3이라고 음수의 절대값이 더 커졌다면 마이너스 붙이고요. 절대값 큰 것에서 작은 거 빼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3이니까 왼쪽으로 3칸을 갔다가 오른쪽으로 2칸을 가졌을 뿐입니다. 자, 여기는 수직선에 대한 이야기는 머릿속으로 이해만 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요 방식을 선택해 주세요. 좋습니다. 자, 그럼 요 이야기 한번 해보자. 덧셈의 계산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뭐라고요? 덧셈의 계산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요. 덧셈의 교환 법칙이에요. 상식적으로 볼게요. A 더하기 B를 하나, B 더하기 A를 하나, 값은 어때요? 항상 같아요. 당연한 이야기죠. 그럼 무슨 얘기요? 위치를 바꿔도 A 더하기 B나 B 더하기 A 둘의 순서 위치를 바꿔도 값은 어떻다? 변하지 않는다. 즉 교환해도 값이 변하지 않으니 우리는 이거를 교환 법칙으로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쉽게 기억하려면 이런 거예요. 위치가 바뀌면 교환 법칙이에요. 누구에 대해서? 덧셈에 대해서요. 자,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 이런 겁니다. 결국 이거 뭐야?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무슨 뜻이에요? 그냥 A 더하기 B 더하기 C잖아요. B 더하기 C를 먼저 하고 A를 더한다 한들 여전히 A 더하기 B 더하기 C입니다. 즉 이건 뭐냐면 계산 순서를 바꾼 거예요. 그냥 순서라기보다는 여기에 계산 순서라고 쓰면 더 좋죠. 뭐라고요? 덧셈에 대한 결합 법칙은요.
계산 순서만 바꿨을 뿐이요. 이걸 왜 하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부호가 다른 친구 하나가 있고요. 부호가 같은 거 두 개가 있어. 뭐야. 자, 잘못 봤어요. 이렇게 부호가 마이너스인 거 두 개, 플러스인 거 하나를 합친대요. 부호가 다른 두 수도 있고요. 같은 것도 있고요. 그럼 봐라. 내가 만약에 이렇게 더하면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또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이 되는 거잖아요. 쉽니? 쉽죠? 근데 약간 짜증이 나요. 왜? 자, 이제부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시다. 자, 한 컴 자동 업데이트가 떴대요. 나 이거 다시 찍기 싫어서요. 이런 건 NG가 아니라 실제 상황인 거예요. 알겠죠?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어쨌든 간에 계산을 할 때 얘들아 봐요. 너희 지금 내가 좀 두 가지 방식을 가르쳐 줬잖아. 부호가 다른 거랑 부호가 같은 거. 어떤 게 더 간단해요? 부호가 같은 게 더 간단하지 않니? 왜요? 똑같은 부호 붙이고, 그쵸? 공통인 부호 붙이고 더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부호가 다른 건요. 굳이 우리가 크기를 비교한 다음에 다시 또 빼줘야 되니까 복잡하잖아요. 이것 때문이야. 그래서 지금 뭘 할 거냐면 봐요. 교환 법칙을 써먹을 거예요. 뭐라고요? 교환 법칙을 써서요. 마이너스 3하고요. 플러스 5의 위치를 바꿔줄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원래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계산 순서를 들어가잖아요. 근데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덧셈이 더 편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합 법칙을 써서요. 음수인 친구를 먼저 계산을 해줄 거라고요. 알겠죠? 그럼 여기가 어떻게 돼요? 재빨리 마이너스에 3 더하기 2가 되니까 마이너스 5가 됐어요. 앞에 있던 친구는 플러스 5였고요. 딱 봐도 뭐예요? 어? 또 새로운 걸 배웠다. 뭐죠?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른 두 수 플러스 5랑 마이너스 5라고 부호만 다른 친구를 더했더니 뭐가 된대요? 0이 된대요. 근데 알겠죠? 덧셈에서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을 가르쳐준 이유는요. 그나마 계산 좀 편하게 하려고 배운 거예요. 알겠죠? 위치가 바뀌면 교환 법칙, 계산 순서가 바뀌면 결합 법칙이요. 자, 이번엔 뺄셈 가볼게요. 뺄셈은 간단해요. 끝났어요, 설명이요. 요 두 개요. 왜냐면요. 빼는 수의 부호를 바꿔서 덧셈으로 고쳐 계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플러스 2에서 플러스 3을 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일단 앞에 있는 친구 냅둬요. 그리고 뒤에서 빼는 친구 있죠. 빼는 친구 얘를 뺄 거잖아요. 그러면 요 마이너스를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안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여기는요. 플러스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 더 해볼게요. 플러스 3이 있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5를 뺀대요. 그럼 앞에 있는 친구는 그대로 냅두면 돼요. 마이너스 부호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요 친구가 안으로 들어가죠. 그럼 부호가 뒤집힌다고요. 그럼 마이너스 5는 플러스 5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도 써먹었으니까 부호가 반대가 돼서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왜 이렇게 하냐면 뺄셈에선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볼래요? 자, 현재 이거 계산하면요. 빠르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란 친구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교환 법칙을 해볼게요. 그러면 플러스 3 마이너스 플러스 2가 되는데 그러면 플러스 1이 나온다고요. 뭐요? 교환 법칙이 성립 안 해요. 근데 우린 계산하려면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을 써먹는 게 더 낫잖아요. 그쵸? 그래서 덧셈으로 바꿔서 덧셈에서 가르쳐준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이렇게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굳이 구차하게 길게 할 필요 없어요. 알겠죠? 자, 혼합계산 가볼게요. 혼합계산은요. 일단 뭐부터 하라고요? 뺄셈은 일단 모두 덧셈으로 바꿔준다. 그 다음에는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을 이용해서 웬만하면 양수는 양수끼리, 음수는 음수끼리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양수는 양수끼리, 음수는 음수끼리라는 말 자체가 참 귀찮잖아요. 그래서 봐요. 양수는 양수끼리, 음수는 음수끼리, 끼리끼리 뭐 하는 거죠?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친구를 끼끼의 법칙이라고 내가 이름을 지었어요. 대단하지 않니? 만약에 너희가 길을 걷다가 끼끼의 법칙 이라는 말을 했어. 근데 어느 누군가가 묘하게 살짝 웃어. 그러면 그 친구도 끼끼의 법칙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나한테 배운 거야. 그럼 너희들은 같은 선생님한테 배운 거죠. 그럼 동질감을 느끼세요. 프라이드를 가지고 특권 의식을 가지세요. 알겠죠? 나한테 배우는 거 쉬운 일 아니다. 운 좋아야 배울 수 있어요.
아무튼 그렇고요. 자, 부호가 생략된 수의 혼합 계산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건 이런 소리예요. 갑자기 2 빼기 3을 시켰어요. 그러면 우리는 배운 대로 가야 됩니다. 2는 플러스 2고요. 3은요? 플러스 3이에요. 플러스 부호가 생략돼 있을 뿐이요. 그럼 마이너스는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알겠죠? 이렇게 부호를 부활시켜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랄까 조금 더 이해가 된 다음에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긴 해요. 근데 한번 일단은 좀 따라와 보세요.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다시 한번 듣지 뭐. 그쵸? 자, 볼게요. 5보다 플러스 3만큼 더 크대요. 그럼 뭐 하면 돼요? 5에다가 플러스 3을 더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 더 해볼게요. 5보다 마이너스 6만큼 더 크대요. 그러면 이거 빼기야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마이너스 6만큼 더한 수니까 마이너스 6만큼 큰 수니까요. 마이너스 6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가는 거예요. 크다란 말이 있으면 무조건 더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크다란 말이 있으면은 어쨌든 그거 자신을 더해주면 돼요. 작다는 말이 나오면 당연히 뭐겠어요?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비록 마이너스 3만큼 뭐야 이거 오타다 얘들아 이거 작은 수요 작은 수. 아이 부끄러워라. 자, 작은 수가 되면요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마이너스 3만큼 빼준다고요. 그럼 다시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만나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상식적인 이야기였어요. 자, 이건 뭐냐면 그냥 흐름만 알고 계시면 돼요. 네모에 세모를 더했더니 동그라미란 이야기는요. 동그라미에서 더했던 세모를 빼주면 원래 있던 네모가 나온다는 뜻이죠. 네모에서 세모를 뺐더니 동그라미가 됐다는 건 동그라미에 뺐던 세모를 더해주시면 네모가 된다는 거. 그쵸?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요. 세모에 네모를 더해서 동그라미가 됐다는 건 동그라미에서 네모를 빼면 세모가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죠? 요 이야기는 상식선에서 우리가 손으로 한 번씩만 써보시면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가 뭐예요? 여기까지가 뭐예요? 정수와 유리수의 계산에서 덧셈과 뺄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요. 개념을 떠올리는 락에서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과 나눗셈의 원리를 이해하고요. 계산을 할 수 있으면 돼요. 잠깐만요, 여러분. 내가 지금 강의를 좀 하고 있잖아. 근데 막 잡소리가 들릴 수도 있어요. 밖에서 약간 누군가 떠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 목소리에만 집중하세요. 왜요? 내 목소리가 더 좋으니까요. 아무튼 간에 알겠죠? 밖에서 지금 되게 시끄러워요. 그래서 약간 집중이 안 되고 살짝 조금 짜증이 날 것 같긴 한데 왜요? 나의 이 강의를 누군가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는 갑니다. 계속 곱셈과 나눗셈 한번 살펴볼게요. 자, 두수의 곱셈이란 건 뭐냐면요. 일단 이거부터 알고 가세요. 자, 마이너스를 짝수번 곱하면요. 뭐고? 홀수번 곱하면 뭐냐? 이런 이야기인데요. 볼게요. 플러스는요. 몇 번을 거듭 제곱을 하든 항상 플러스가 나올 거예요. 그게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마이너스를 곱하게 되면요. 조금 달라요. 홀수번 곱하면 마이너스가 나올 거고요. 짝수번 곱하면 플러스가 나올 거예요. 알겠죠? 요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플러스는 상관이 없어요. 마이너스의 경우, 음수의 경우는요. 홀수번 곱하면 여전히 마이너스고요. 짝수번 곱하면 플러스가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가볼게요. 부호가 같은 두 수의 곱셈은요. 자, 덧셈과 비슷해요. 절대값끼리 곱해요. 그 다음에 플러스 부호를 붙여주는 거예요. 부호가 같다면 무조건 플러스 부호예요. 알겠죠? 그럼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요. 일단 플러스 부호 써주고 절대값인 3과 2를 곱해서 플러스 6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도 마찬가지예요. 부호가 같기 때문에 플러스로 바뀌었고요. 나머지 3과 2의 곱으로 가서 플러스 6이 되는 겁니다. 한편 부호가 다른 두 수의 곱셈은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절대값의 곱까진 같아요. 근데 부호가 다르다는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음수가 한 개 있다는 뜻이죠. 혹은요 홀수계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건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해요. 어쨌든 간에 부호가 다른 두 친구의 곱이면요. 마이너스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곱한대요. 그러면 일단 마이너스 부호 확정 3과 2를 곱해서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3과 플러스 2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마이너스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확정 3과 2의 곱으로 마이너스 6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됐죠? 간단한 이야기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덧셈의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있다면 곱셈도 성립해요. 굳이 내가 이 말을 쓸 필요가 있을까 모르겠지만 자, 이건 뭐죠? 위치를 바꿨죠? 교환 법칙은 무조건 위치를 바꾸는 거고요. 결합 법칙은 무조건 뭘 바꾼다? 계산 순서를 바꿀 뿐입니다. 곱셈과 덧셈에서만 성립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일단 요거 보지 마시고 여기를 볼게요. 자, 교환 법칙을 통해서 마이너스를 몰아줬어요. 이렇게 순서를 바꾼다면요. 계산을 뒤에 거 먼저 한 거죠. 왜요? 이걸 해야 부호가 같은 두 수의 곱이니까 간단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6이 됐고 다시 부호가 같은 두 수의 곱셈이 되었으니 플러스 30이 나오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추가돼요. 요건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분배 법칙인데요. 뭐냐면은 자, A랑 괄호 안에 어떤 수의 합을 곱할 거예요. 여긴 뺄셈이 와도 상관이 없긴 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A 곱하기 B가 됐고요. 그러나 끝나면 안 돼. 한 번 더 가야 돼요. 뒤에 있던 친구. 여기 플러스 부호 합쳐서 여기다가 A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A 플러스 C가 되는 거죠. 뒤에서 곱해도 마찬가지예요. C를 앞에다 한번 곱해주면 A 곱하기 C가 되고요. 요렇게 곱해주면 B 곱하기 C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다음 페이지 있으려나? 없네요. 자, 없기 때문에 예를 여기다 들어드릴게요. 분배 법칙이요. 자, 마이너스 2라는 친구를 곱할 거예요. 어디다가? 요걸 이렇게 가지 너무 어렵게 가면 또 이제 부호까지 가면 헷갈리니까 2에다가 5 빼기 3에다 곱해볼게요. 혹은요, 이렇게 하면 너무 계산하게 되니까 A 빼기 B에다 곱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주면 얼마가 나오죠? 2 곱하기 A가 되죠. 그 다음엔요, 요렇게 곱하면요 2 곱하기 B인데 부호가 이렇게 온다고 생각을 합시다. 알겠죠? 그럼 여기도 설명을 약간 좀 더 정확하게 가자면 C에다만 곱하고요, 여기 가운데 있는 부호를 그대로 끌고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설명하기가 힘드냐면요,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2 곱하기가 되고요. 그쵸?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가 두 번 겹치기 때문에 마이너스 2 곱하기 B라고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또 한 번 더 계산해야 되죠. 마이너스 2 곱하기 A가 되고요. 마이너스랑 마이너스가 만나니 플러스로 바꿔서 2 곱하기 B가 되고요. 아무튼 일단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셨을란가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원리만 지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한 번 더 각자가 공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만약에 내가 공부를 더 잘하고 싶다 그러면요, 지금은 내가 요 방식만 가르쳤잖아요. 거꾸로도 갈 수 있어야 돼요. 거꾸로 가는 법. 일단은 여기서 겹치는 게 뭔지를 확인해야 돼요. 겹치는 게 뭐야? A잖아. 그쵸? 그럼 A를 일단 쓰세요. 그 다음에 A랑 그 사이에 무슨 문자가 와 있는지도 보시는 거예요. 겹치는 게 곱하기네요. 그럼 곱하기를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다면 이제 남은 게 B랑 C만 남았죠? 그럼 괄호를 하세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요 공통부호를 가운데로 가져오시고요. B랑 C를 써주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얘는요, C가 있어요. 그쵸? 그럼 C를 써요. 그 다음에 곱하기가 있죠. 곱하기를 써요. 그럼 이제 남은 게 A랑 B밖에 없으니까 여기 써놓고 공통부호를 가져오고 A 더하기 B라고 쓰면 됩니다. 얘를 앞으로 보내서 C 곱하기 이렇게 써도 무방해요. 상관없어요. 오케이. 자, 나눗셈 가볼게요. 어디까지 가니? 자, 나눗셈 가볼게요. 나눗셈은요, 이런 거예요. 똑같아. 방법은 똑같아요. 뭐라고 썼냐면 부호가 같다면 똑같이 플러스 붙여놓고 괄호 안에서 절대값끼리 나누면 돼요. 뭐라고요? 부호가 같다면 공통부호 플러스로 두고 절대값의 뭐 나눗셈을 괄호 안에 써주면 되는 거예요. 부호가 다르면 똑같아요. 마이너스만 하고 나머지 그대로. 뭐라고요? 마이너스만 쓰고 나머지 나눠주시기만 하면 된다고요. 어려워요? 아니요. 전혀 안 어려워요. 그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수의 나눗셈을 가볼게요. 두 수의 나눗셈은요, 자, 만약 뭔가 두드린 소리가 나도 야, 오늘 왜 이러니? 나 지금 맘먹고 촬영 중인데 여기저기서 날 방해하네. 괜찮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자,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시간을 끈 것도 있어요. 자, 우리는 나눗셈을 할 때는요, 역수를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역수라는 건 뭐죠?
2가 있다면 2의 역수는요. 곱해서 1이 만들 수 있는 수예요. 그럼 이게 2분의 1이 되겠죠. 그럼 내가 3분의 2에다가 어떤 수를 곱해서 2를 만들 거예요. 그럼 간단해요. 분모 분자를 뒤집는 거예요. 2분의 3을 써주면 돼요. 그쵸? 이 역수를 이용할 거예요. 자, 봐요. 이런 겁니다. 자, 부호가 다르면 어쨌든 이거예요. 마이너스를 붙이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죠. 1 나누기 2는요. 2분의 1이거든요. 얘는 다시 말하면 1 곱하기 2분의 1로 봐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뭐 한 거죠? 나누기 1을요. 곱하기 역수로 바꿔줬어요. 그죠? 나누기 일단은 부호는 여기로 왔고요. 나누기 3분의 2는요. 곱하기 역수 2분의 3으로 와주면 된다고요. 뭐라고요? 나누기 3분의 2는요. 곱하기 2분의 3으로. 즉 언제 역수를 이용하냐면 분수가 등장했을 때요. 알겠죠? 너네 1 나누기 2분의 1 그대로 계산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아니요. 역수의 곱셈으로 바꿔주세요. 나눗셈인데 분수가 있다. 무조건 역수의 곱셈으로 바꿔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혼합 계산 다 했어요. 지금까지 배운 거 다 써먹어야 돼요. 자, 문제에 만약에 거듭제곱이 있다. 거듭제곱 먼저 계산하시고요. 그 다음에 괄호를 풀어주는데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를 풀어주시고요. 곱셈, 나눗셈, 덧셈, 뺄셈 순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뭐 가볍게 둘끼리는 순서가 바뀌어도 무방하겠죠. 하나 예를 들고 끝낼게요. 자, 베껴 쓰기 전에 일단은 보세요. 내가 어떻게 푸는지. 딱 여기는 일단 쳐다보지 마. 여긴 내가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일단은 어딜 보냐면 여길 먼저 보는 겁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거듭제곱이요. 그쵸? 그래서 4로 바뀌었어요. 나머진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다 옮겨졌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뭘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 친구 역수의 곱셈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2의 역수는 마이너스 5분의 2의 역수는 마이너스 2분의 5잖아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죠? 요 중괄호 안에를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풀었어요. 보여요? 그거를 얘네끼리 곱하고 마이너스를 붙여서 풀어줬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또 진행돼야 되냐면 소괄호고 중괄호, 대괄호가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소괄호가 없어졌잖아요. 그럼 중괄호가 소괄호가 되는 거고요. 대괄호가 중괄호가 돼야 돼요. 알겠죠? 봐요. 여기서 분명히 여긴 중괄호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안쪽 계산을 마치고 나니까 중괄호 당연히 기능을 상실했고요. 이 대괄호가 어떻게 바뀌었죠? 중괄호로 바뀌었죠. 요거 잘 써나가야 돼요. 그 다음 계산을 뭘 해야 될까요? 뭐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가도 되고요. 뒤에부터 가도 되고요. 세 개를 한꺼번에 봤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세 개를 한 번에 계산을 했어요. 그쵸? 그래서 그게 뭐가 됐죠? 2분의 7이 됐네요. 맞아요? 2분의 7이 되었어요. 그죠? 이거 왜 똑같은 걸 두 번 썼을까? 이것도 수정할게요. 자, 근데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곱셈과 뺄셈이 있다면 당연히 곱셈을 먼저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4 곱하기 2분의 7을 계산을 할 거고요. 그죠? 그럼 얼마가 나올까? 14가 나오네요. 그럼 14 빼기 12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뺄셈으로 마무리를 해주니까 2가 되는 거죠. 알겠어요? 이 순서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길었네요. 고생했어요.